안녕하세요. 올바른 특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진영 변리사입니다. 올해로 11년차 변리사입니다. 네, 저는 기업 또는 개인을 위해서 지식재산권, 소위 말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대리 업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연한 계기로 변리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을 입사하는 게 목적이었던 시절이었는데요. 사실 그때 저는 막연하게 대기업을 그냥 입사하는 게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입사하는 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하다가 동아리 선배 중 한 분이 변리사라는 직업을 소개해 주셨고, 그 길로 변리사에 대한 직업을 알아보고 공부를 시작해서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진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법인에 입사해서 고용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특허 출원, 상표 출원 등과 같은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허법인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장점은 선배 변리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단점으로 꼽자면 평균적으로 특허법인에서 일하시는 변리사님들은 업무 강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 업계에서는 인하우스 변리사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하우스 변리사님들과 앞서 말씀드린 특허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리사님들이 서로 커넥션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기업 같은 일반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엔 해당 기업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특허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리사님들보다는 업무 강도가 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와 같이 별도로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는 개업 변리사의 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가 되시자마자 바로 개업하는 케이스는 드물고요. 보통 특허법인에서 몇 년 정도 업무 경험을 쌓으신 후에 보통 개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시 정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아이들을 등원을 시키고요. 등원이 끝나고 바로 출근을 하면 한 10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시에 출근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메일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 전에 연락 온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메일들 체크를 하고 해당 메일들 업무 스케줄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리사들이 하는 일이 당일날 처리되는 일보다는 며칠씩 걸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날 해야 되는 일들은 미리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을 수행을 하고요. 보통 5시 전에는 퇴근을 하는 편이에요. 5시가 넘어가면 교통체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는 보통 5시에서 4시 50분 요 사이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바른 특허 법률사무소에는 7명의 변리사님들이 계신데요. 7명 모두 출퇴근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업 변리사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근무 스케줄을 본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많거나 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좀 빨리 출근하고 좀 늦게까지 야근을 하지만 급한 일이 없거나 일이 적을 때에는 좀 늦지막히 출근했다 빨리 퇴근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정해진 시간에는 회사에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개업 변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균 수익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케이스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인에 고용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1년차, 수습 변리사 기준으로 연봉이 초봉이 6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은 상승을 하고요. 상승폭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봉이 이제 무한정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상한선은 있어서 상한선에 다다르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에 입사한 인하우스 변리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정한 연봉 테이블대로 연봉을 이제 받게 됩니다. 다만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경력을 인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수당을 별도로 준다든지 뭐 그런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서 인센티브 제도나 성과급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업 변리사가 있겠는데요. 이제 개업 변리사의 경우에는 변리사님의 업무 능력에 따라 수입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이제 변리사 시험을 보셔야 하는데요. 변리사 시험은 이제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민법,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을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합격하시면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이제 2번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2차 시험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선택 과목 한 과목에 대해서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2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변리사 연수를 받게 되고요. 변리사 연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변리사는 공대생 출신이고요. 일반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이제 업무를 배정받게 됩니다. 특허라는 게 아무래도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해당 기술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특허법인에 소속돼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계공학 관련된 조선이라든지 항공, 플랜트 관련한 특허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을 제일 먼저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 특허 챔피언이라는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학생들의 사업이나 서비스 내용을 들어보고 필요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취창업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선배 변리사로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변리사가 업무적으로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 다니실 때 여유 좀 있으실 때 외국어 1개 정도는 꼭 공부해 두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변리사가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변리사가 되셨을 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